오늘 프리알 사주가 이제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이제 이분이 시의원에 출마를 이제 하신다고 하는데 좀 어떻겠는가 하는 거죠. 우선 기본적인 사주를 보면은 이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뭐 이제 시의원이나 어떤 그런 문제는 아니고, 잠깐 이제 칠판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분의 사주에서 좀 문제점을 찾아봐라 한다면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정제가 제 시간에 떠 있는데 이게 이제 뿌리를 못 내렸어요. 편제는 연간에 있는데 편제는 뿌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정제는 뿌리가 없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사주의 직장의 운에 조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현직 교장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현직 교장 선생님이라고 나왔나요? 네,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런 사주, 그러니까 이제 정제는 뿌리가 없고 편제가 이렇게 뿌리가 있는 경우는 직장운 쪽에서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요 정제라는 게 나의 본업이죠, 본업. 그리고 편제가 이제 부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본업이 이렇게 뿌리가 없고 편제가 뿌리가 있으니까 본업보다 부업에 더 열을 올리는 사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하기는 조금 뭐하지만 이분은 직장 생활이 본업보다 부업에 더 그러니까 본업에는 충실하기는 조금 어렵고 본업보다 항상 부업에 더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을 올리기 쉽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으로서는 그렇게 지금 바람직한, 회사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게 바람직한 직장인의 사주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선생님이라 그러면 이제 원래는 정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정인이 없고 편인이 있죠. 그런데 편인이 물론 뿌리는 내렸어요. 편인이 이렇게 이제 여기에 편인이 있어가지고 뿌리는 내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중에서도 정인과 편인의 차이점이 있는데, 편인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본래 이제 계약직이에요. 계약직이거나 아니면 뭐 학원 선생님이거나, 그런데 꼭 그렇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무조건 계약직이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으로 친다 그러면 교육자적 그런 선생님이 아니고 학원 선생님 같은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지식 전수자. 원래는 학교 선생님이라 그러면 지식 전수 하면 안 돼요. 이 지식 전수자는 학원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학교 선생님이라 그러면 그럼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편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으로는 사실은 적합한 그런 사주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못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꼭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되는 아닌 거여서, 이렇게 좀 엄밀히 말하면 학교 선생님면은 좀 적당치는 않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이제 하여튼 이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시의원이라는 거죠. 시의원. 내가 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시의원이라는 것이 육친으로는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내가 바라는 것이 과연 내 사주에 맞는가 하는 거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원래 사람은 자기가 맞는 거를 원하고 또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도 때로는 내 사주하고 맞지 않는 거를 바라는 경우들도 있어요. 가끔. 원래는 내 사주에 맞는 거를 바라야 되고, 또 살다 보면 또 저절로 그렇게 되고, 그게 이제 정상인데, 드물게 가끔은 나하고 맞지 않는 일을 내가 바라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운에 따라서 해운이든 월운이든 잠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원래 이제 평생 사주에서는 맞지 않는데 나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그런 일인데, 잠깐 해운이나 월운이 들어와 가지고 잠깐 내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내가 뭘 바란다 하면 그 바라는 일이 무엇인지 우선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의원이라고 하면은 이건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 이 사람들은 진짜 권력을 가졌다든지, 아니에요, 권력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시의원 하는 사람들은 감투만 쓰는 사람들이에요. 감투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명예직, 실질적인 권력은 없어요. 시의원이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려면 시의원을 하지 말고 시장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다 명예직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의원, 뭐 시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뭐 동네 청소년 선도협의회 회장, 뭐 이런 사람들 전부 감투만 가지고 있고 명예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려면 내 사주가 거기에 맞아야 돼요. 즉 나는 실질적인 권력보다도 어떤 형식적인 명예를 더 찾아다니는 사주여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사주가 어떤 사주냐 하면, 나는 명예직이나 그런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주는 어떤 사주냐 하면, 천간에 정관이 떠 있는데, 정관이 어디 있으나 상관은 없어요. 뭐 월에 있든 연에 있든 시에 있든 이게 뿌리가 없어야 돼요. 이러면 요 정관을 형식적 정관이라고 하죠. 형식적 정관. 즉 나는 명예를 좋아한다, 그런 뜻이에요. 실질적인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나는 이제 명예직으로서 에헴 하고 이렇게 목소리만 내고 다니는 이런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의원을 하려면 이런 사주여야 돼요. 나는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지 못하고 형식적인 권력, 그리고 또 명예를 더 좋아하는 그런 사주여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런 사주가 아니에요. 우선 정관이 없어요. 사주에 정관이 없어요. 정관이 천간에 있으면 그런 적성이 맞아요. 나는 이런 명예직으로서 이렇게 시의원이나 구의원 뭐 이런 관직을 내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관이 아예 없어요. 사주 천간에도 없고 지지에도 없고 지장간에도 없고, 그래서 그런 이제 관료가 되기 어려운 사주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그 시의원이 잘 맞지는 않아요.
한편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정제가 천간에 떠 있는 거는 어떤가요? 그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명예직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닌데, 천간이 이렇게 뿌리를 못 내리면 이건 형식적 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형식적 자리운. 이거는 뭐냐면, 형식적 자리운은 뭐냐면 출근만 하는 거예요. 출근만 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분이 원래 제가 처음에 얘기하기를 본업보다는 부업에 더 충실한 사주다.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본업보다 부업에 더 충실한, 부업에 더 열 올리는, 이렇게 좀 나쁜 얘기로는 좀 딴짓하는, 직장에서 좀 딴짓하는 사주인데, 이 사주가. 그러면 시의원 같은 것도 좀 해당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시의원도 막상 내가 시의원에 당선되고 나면 내가 시정활동을 정말 얼마나 할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시의원들도 되게 출퇴근만 하고 막상 일은 안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시의원들은 출근도 안 하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출근도 안 하고 그냥 명예직으로 그냥 모여라 그러면 때만 되면 가가지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악수나 하고 밥이나 먹고 이러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직장운도 그렇다 그러니까 전혀 못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형식적 자리운보다는 형식적 관운을 가져야 더 시의원이 잘 맞는다 하는 거죠. 네, 시의원으로 들어가서 교육위원 쪽 일을 하겠죠. 당연히. 뭐, 맡은 분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국회의원들도 자기가 맡은 분과가 있잖아요. 이분도 시의원이 되면 당연히 이제 선생님 출신이니까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주는, 그렇게 썩 어울리는 사주는 아니고, 그 다음에, 운을 한번 볼게요. 이 사주가 이제, 올해가 계사년이죠. 그럼 계사년에 올해의 운을 보면은, 여기 편제가 충을 맞았어요. 요 편제가 희지의 편제가 충을 맞았다는 거는 올해 내 자리가 들썩들썩 거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래 내 자리의 어떤 변동, 반드시 변동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들썩거리다. 내가 자리 좀 바꿀까? 또는 실제로 자리가 바뀌기도 해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자리가 깨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충이 맞으면 내가 자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앉아야 되나? 또는 자리에 변동이 일어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올해 정제가 또 천간에 또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해가 계사년이어서 이분은 이렇게 정제가 지장간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지 내 소속된 조직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원래 이게 이제 정제라는 게 내가 이제 몸담고 있는 기본적인 자리죠. 기본적인 조직. 그 조직에서는 내가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근만 하는 거예요. 출퇴근만. 실질적인 권한은 역할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교장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 출퇴근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왜 본업보다 부업에 더 열을 올리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 편제가 천간에 있고 이게 지장간에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이분은 본업보다도 부업에 더 열을 올리고 또 부업거리가 더 많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내가 이제 자리가 좀 들썩거린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견이 원진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대인관계에 의해서 대인관계에 내가 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직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그 조직원들과 좀 마찰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조직에 속해 있다 그러면 그 속해 있는 조직원들과 좀 마찰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그만둘까, 이제 시의원을 나가야 되니까 내년에 그만둘까를 따져봐야 되는데, 내년 운을 보면 내년은 갑오년이어가지고, 요 상태로 내년에 갑오년인데 운은, 삼합이 걸리긴 걸렸어요. 걸리긴 걸렸는데, 이 정도 가지고 딱히 직장을 그만둘까?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확실하게 내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선거에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 정제가 여기가 좀 깨져야 돼요. 이 부분이. 이게 내가 몸담고 있는 주된 조직이기 때문에,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내가, 운이 들어가지고 충이 든다든지,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도 좀 그런 운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데 이제 자리 쪽에서 큰 변동이 없는 걸 보면 내년에 과연 이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선거에 뛰어들까 하는데 조금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거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운이 들어와야 돼요. 특히 식신운이 들어와야 돼요. 해운에서. 그런데 이제 해운에서 이분은 식신운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만약에 사주 원국에 식신이 있다 그러면 식신을 건드려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식신이 없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해운이 식신운이 안 왔기 때문에 과연 선거에 뛰어들까 하는 것도 조금 의심스러워요. 이분이 선생님을 한 이유도 사실은 대운에서 식신운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8세부터 이렇게 이제 금운이 식신상관운인데, 식신상관은 아이들을 다루는 일을 하기 쉬워요. 그래서 사주 원국에 식신상관이 없어가지고 선생님을 한다 그러면 대운에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제 이분은 사주 원국의 식신상관이 약해요. 상관 하나밖에 없죠. 지장간에. 물론 이제 인성은 강해요. 인성 강하다고 해가지고 인성만으로 선생님을 100% 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그럴 경우에 식신운이 들어와 주면, 즉 대운에서 이렇게 식신상관운이 들어와 주면 선생님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선생님을 한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대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주 원국이 100% 선생님의 사주는 아니에요. 그런데 대운 때문에 선생님을 하게 됐다,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분이 뭘 하느냐, 이분은 원래 부업을 잘 하는데 이 48세부터 수운이 들어왔어요. 48세부터 편재운 10년, 그 다음에 58세부터 정재운 10년, 이렇게 수운이 들어왔는데,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동산에 관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분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본업보다 부업에 더 열을 올릴 거다 그랬는데, 그럼 그 부업이 뭐냐면 48세에 이 수운이 들어왔는데 이게 투자 사업이라는 뜻이에요. 부동산 투자, 뭐 상가 투자, 아니면 뭐 주식이나 예금에 대한 투자. 지금 아마 이런 분야에 많이 열을 올리고 있을 거예요. 아이들 가리키는 일, 또는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으로서, 예를 들어서 물론 직접 아이들을 가리키지는 않지만 지금은 뭐 학교에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업무보다도 부업이 더 많다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할 거는 아니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인생에 자기 나름의 삶이 다 있어가지고 그 자체를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인생에 답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살건 그건 자기가 알아서 사는 문제이고, 그 문제에 관해서 뭐 옳다 그르다 이렇게 제3자가 또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뭐 얘기할 거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그거는 옳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니까. 아무튼 어쨌든 이분은 48세부터 수운이 들어왔으니까 부동산이나 이제 회계, 내가 칠판에다가 쓸게요. 이분은 원래 이제 부업이 많은 분이에요. 원래 선생님 사주는 아닌데 대운 때문에 선생님을 하고 이제 교장 선생님까지 하게 되었는데, 원래 이제 부업이 더 많은 사주인 거죠. 그런데 이제 48세부터 67세까지 무려 20년 동안 이제 재성운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수운이에요. 그러면 부업을 설령 안 한다 하더라도 이건 뭐냐면 회계, 또 격리, 이런 일들을 했을 거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겠죠, 당연히. 그냥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니까 요때부터 이제 회계나 격리 뭐 요런 문제를 했으니까 어떤 이제 운영의 문제겠죠. 이게 운영의 문제. 운영의 문제지만 그 중에서도 회계나 격리에 관한 일이 많았을 거고, 그리고 또 부업을 한다면 이분은 계속 이제 부동산이나 어떤 투자 사업 이런 쪽에 일이 많은 거지, 정치라든지 또 뭐 관리라든지 이런 일은 아닐 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내년에 이제 학교 일을 그만두고 시의원으로 출마를 하는 것에 관해서도 사주 자체도 그렇게 맞지는 않고, 그 다음에 운으로 봐도 할 운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출마 안 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출마를 하면 떨어질 거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봐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에 대해서 어떤 보충적인 이야기를 하실 게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궁금한 것이 있다든지. 정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시의원이 돼가지고 하는 일은 뭐냐 그런다면, 시의원이 돼서 만약에 내가 이것도 정치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 이 정치 자체가 뭔지를 육친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정치라고 한다면 뭐 감독하는 일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또 관리의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감독의 일이라 그러면 이거는 상관이고요, 관리의 일을 말한다 그러면 토운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대운에서 48세 이후로 수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론 회계 감사 같은 건 할 수 있어요. 회계의 일을 좀 회계의 일을 이게 회계예요, 수운이. 그래서 만약에 시의원이 된다 그러면 회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회계는 회계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회계는 만약에 내가 감독을 할 거다, 시정을 감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상관이 들어와야 돼요. 이 회계의 일이 들어오면 내가 그냥 격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가 않죠. 그냥 공무원으로서 내가 회계를 본다, 시의 공무원이다, 일반 공무원이다, 그냥 내가 시의 재정 담당 관련 그냥 공무원이다 그러면, 수운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런 일을 하겠지라고 얘기하는데, 정치인이 돼서
시의원이 돼가지고 회계 일을 맡을 일은 없는 거예요. 감독을 하거나 아니면 관리를 하겠죠. 그러려면 감독을 한다면 상관운이 들어와야 되고 관리를 한다면 토운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대운과도 맞지가 않아요. 네, 월운을 한번 볼게요. 우선 월운을 볼게요. 내년에 이제 이게 이제 2014년 3월이죠. 2014년 3월에 이제 학교를 그만둔다고 치면 이거는 그만둘 수 있는 운인가를 따져보면 그만둘 수 있는 운이에요. 왜냐하면 정제가 충이 들었으니까 내가 뭔가 자리의 변동이 일어날 거다 그런 뜻이고 이거는 그만둘 수 있는 운이에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만두는가 하는 건 아니에요. 운이라는 건 막 지나가요. 그럼 내가 잡아야 그 운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그래서 그만두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이때 그만둔다 그러면 그만둘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그만둘 수 있는 거예요. 사주라는 거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운이 와가지고 나를 변화를 시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움직이게 되면 운에 걸려들게 돼요. 또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 무조건 운에 걸려드는 거고 내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운이 나를 건드리지 않을 수도 있고 나를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내년 3월의 운에서는 자리에 변화를 일으키는 운이에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무조건 자동으로 학교를 그만두느냐는 아니겠죠. 본인이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출마를 해야 되니까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구나. 이건 본인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들어왔으니까 움직이려고 마음 먹으면 움직여져요. 그러면 이제 6월 2일인가 1일인가가 아마 이제 선거죠. 그러면 5월 달을 봐야 돼요. 그 전에 선거는 식신운이 들어와야 돼요. 식신운. 선거는 무조건 식신운이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싸움이니까. 식신운이 안 들어오고 선거한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해운에서 식신운이 들어와야 돼요. 내가 적어도 월운에서 식신운이 들어오든지 물론 이제 해운에서 식신운이 들어오면 더 강하죠. 월운에서 식신운이 들어오는 것보다. 그런데 해운에서 보면 식신운이 안 들어왔어요. 이분은 근본적으로 출마 같은 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같은 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투쟁적이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그래서 내년 운은 이제 선거를 하는 해운은 아니고 이렇게 나가서 투쟁을 하는 운은 아니고 3월 달에는 직장을 그만둘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제 5월 운에서 내가 정인운이 들어와야 돼요. 정인운. 그런데 이게 6월이면 만약에 6월이다. 6월 말쯤 선거를 한다. 그러면은 좋아요. 이 운이 당선될 수도 있는 운이에요. 해운도 나쁘지 않고 해운도 당선되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 정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6월 말쯤에 선거가 있다 그러면 당선이 될 수 있는 운인데 선거가 6월 초에 있거든요. 6월운 전에 있어요. 그러면 5월운에서 정인이 들어와야 돼요. 정인이 들어오고 또 편제가 들어와야 돼요. 편제가 합이 들어와야 돼요. 선거 운을 볼게요. 선거는 근본적으로 전쟁이에요. 예전에는 전쟁의 운이었는데 지금은 선거를 얘기해요. 그러면
선거나 이 전쟁은 어디서 하냐 하면 어떤 지역에서 하겠죠. 낯선 지역이에요. 낯선 지역. 전쟁은 내가 내 동네에서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낯선 지역에 가서 싸워요. 그러면 낯선 지역이니까 이게 편제가 들어와야 돼요. 편제가 합이 걸려야 돼요. 그 다음에 정인이 합이 걸려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돼요. 이게 선거에서 이기려고 했을 때 승리. 이건 뭐냐, 편제는 뭐냐면 그 지역구를 말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너 인정해줄게 그런 뜻이에요. 정인이 인정을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결정적으로 당선을 의미하죠. 그래서 선거에서 당선이 되려면 편제합과 정인이 합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싸우는 식신이 들어와야 돼. 이거는 운으로 합충파 이런 게 말고 운으로 그냥 들어와야 돼요. 요 자리에 식신이 들어오거나 이 자리에 식신이 들어오거나 그냥 식신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싸울 일이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거 합이나 충 자체는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식신이 여기 들어오거나 여기 들어오거나 여기 들어오거나 이렇게 운에서 들어와야 돼. 그래야 이건 싸운다 이런 뜻이 돼요. 그리고 나서 싸움의 결과를 말할 때 편제가 합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편제가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또는 삼합으로 있거나 또 정인이 합이 걸린다는 건 정인이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되고 여기서 또 정인이 합이 걸리든지 이러면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운이 제가 볼 때는 출마 안 할 것 같아요. 운이 전쟁을 하는 운이 아니에요. 내년 운이 전쟁을 하는 운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 안 나가실 것 같아요. 선거는 반드시 전쟁을 하는 운이 들어와야 돼요. 반드시 식신이 걸려야 돼요. 식신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선거는 무조건 이게 들어와야 돼요. 선거. 만약에 내가 선거에 나가야 된다 그러는데 이 식신이 안 들어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터에 안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이 들어오지 않으면, 식신운이 들어오지 않으면 선거 안 할 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쟁도 안 하는 거고 싸우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선거에 안 나갈 것 같아요. 싸움하는 운이 아니에요. 해운 자체가. 사표는 낼 수 있어요. 3월 6일자로. 그런데 싸움을 하는 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표만 내고 그 이상 더 진전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전공으로 성악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성악에 관해서 얘기를 할게요. 성악이나 악기 다루다, 이 부분은 상관이에요. 성악을 하거나 악기를 다루는 일, 연주가 이건 이제 하는 사람이 실제로 음악이라, 예를 들어서 작곡이 아니고 내가 직접 악기를 다루는 연주가이거나 아니면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하는 거는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으면 그런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상관이 없어요. 너무 약해요. 여기 딸랑 하나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거를 했느냐 한다면, 대운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이분의 대운을 보면 이쪽에 상관이 있어요. 여기 상관도 있고 여기도 상관이 있고. 식신운으로 성악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조금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내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남편과 부인이 있어요. 보통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벌죠. 그런데 남편이 아파요. 동작 그만.
남편이 아파가지고 일을 못하면 부인이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일하다. 그러면 부인이 얼마만큼까지 남편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면 80%까지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다시 쓰면 남편과 부인이 있다면 부인이 남편 역할을 80%까지 할 수 있어요. 80%까지. 그러니까 나가서 돈 버는 거를 거의 남편의 한 80%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부인이 아프다. 그거 아파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쳐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부인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요. 그럼 남편이 살림해야 되잖아요. 부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치료가 돼서. 그럼 남편이 부인의 역할을 몇 프로 할 수 있느냐, 즉 살림을 몇 프로 할 수 있느냐, 20%밖에 못해요. 차이가 있어요. 부인은 남편 역할을 80%를 하는데 남편은 부인 역할을 20%밖에 못해요. 이 말이 뭐냐면 남편은 양이에요. 부인은 음이고, 즉 음은 양의 역할에 80%를 할 수 있지만 양은 음의 역할을 20%밖에 못해요. 20%밖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육친이 자 이제 상관이 성악가다. 그러면 식신은 성악을 전혀 못하는 거가 아니라 20%까지 성악을 할 수 있어요. 식신은 동일한 오행에서 역할을 따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식신이 기술자다. 이제 기술자가 되겠죠. 식신은 보통 이제 기술자죠. 그러면 상관은 기술자가 아닌데 상관도 전혀 기술을 못하냐 하면 20%의 기술은 얘가 하는 식신이 하는 기술의 20% 정도는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상관 가지고 이제 성악을 한 거예요. 성악은. 그러면 대운을 보면 원래 사주 원국 보면 성악가의 사주는 아니에요. 성악가의 사주는 아닌데 원국을 보면 이렇게 젊었을 때 금운이 들어오잖아요. 식신상관. 이거에 의해서 성악을 하게 된 거예요. 요때 많이 했겠죠. 요때부터 뭐 좀 할 수도 있고요. 요 상관일 때 성악이 굉장히 좀 잘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 41, 31, 32 요때 성악이 좀 잘 됐겠죠. 금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악은. 그러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자분은 원래 선생님의 사주로는 좀 부족해요. 그런데 대운에서 식상운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다루고 만나고 하는 일을 했는데 그게 이제 선생님의 일로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수운이 들어왔으니까 어디 부동산 투자라든지 그런 일 아니면 뭐 주택 임대 사업이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투자 사업이 뭐냐면 이제 친구한테 돈을 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야 내가 5천만 원 저기 투자할게. 매달 얼마씩 놔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이 수운이 들어오면. 잠깐만요. 사주 잘못 풀었네요. 62년생으로 풀었어요. 52년생으로 봐야 돼요.
여태까지 잘못 풀었네요. 다시 풀어야 되겠네요.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주를, 생년월일을 잘못 봤어요. 네. 그래도 뭐, 다시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벌써 해야겠네요. 수업 시간 늘어나겠네요. 이 분이, 이제 다시 풀게요. 정관. 여전히 역시 선생님은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왜 선생님이 아니냐면 선생님을 하려면 정인이 충분히 강해야 돼요. 가르치려면. 그런데 이 사주는 정인이 지장간에 여기 약하게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을 못하냐 하면 그게 아니고 식상이 강하면, 식상이 강할 경우, 정인은 기본이에요. 정인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선생님을 할 수 있어요. 정인이 있으면 사주에. 그런데 만약에 정인이 없거나 약했을 경우 식상이 강하면 선생님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선생님의 덕목은 부족해요. 여전히. 왜냐하면 선생님의 덕목이 가장 충실한 것이 정인이에요. 이게 이제 인성을 길러주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식상이 강해도 선생님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아이들하고 노는 거예요. 노는 거. 놀다,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고 잘 어울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중에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선생님의 근본적인 자질은 좀 부족해도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면서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상이 강한 사람은 선생님으로서 그러니까 교육자적 재능은 좀 부족하지만 아이들하고 잘 어울려주고 이러는 측면에서는 선생님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선생님 식상이 강하면. 그러면 이 사주는 인성은 부족해요. 그러면 식상이 강하냐 그러면 식상도 좀 부족해요. 부족하기는 하지만 근데 대운을 보면 직상이 초년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면 어렸을 때 상당히 좀 공부도 잘하고 그다음 귀여움을 받고 모범생은 아니지만 잘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생님을 된 이유를 따지라 그러면 이 사람은 선생님으로서는 좀 약한데 선생님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요 26세의 대운, 이것이 선생님의 길을 가게 한 거예요. 이분은 사주 자체로 보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사주네요. 재주가 많은 사주네요. 오행이 골고루 있으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해볼 수 있어요. 해볼 수 있는 건 많은 사주. 그러니까 가능성이 이거가 될지 저거가 될지 상당히 좀 될 수 있는 게 좀 다양한 거예요. 이분은
원래 선생님의 사주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선생님으로 산 것이 더 잘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사주네요. 아무튼 그러면 내년 3월 오늘 대운을 먼저 봐야겠네요. 대운 지금 62세인데요. 지금 61세부터 65세까지 편관운이 들어왔어요. 편관운이 들어온다는 건 뭐냐 하면 편관은 외국에 관련된 일이거나 그거밖에 없어요. 편관은 외국과 관련된 일 아니면 다른 거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글자를 봐야 돼요. 자예요. 그럼 자는 이야기할 것이 많아요. 뭐냐면 뭔가를 기획하다, 씨 뿌리다. 뭔가를 기획을 하고 뭔가에 대해서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장차 뭐가 되어라 하고 이제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런데 보통 기획의 일이 많아요. 기획이나 구상의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61세부터 65세는 뭔가를 기획하거나 구상할 일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분이 정제보다도 편제가 더 강해요. 역시 아까 풀었던 것처럼 여기도 편제고. 그러면 본업보다 부업이 이 사주 역시 본업보다 부업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일거리가 더 많은 그런 사주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수운이니까 역시 부동산에 관한 기획이 많거나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회계나 격리에 관한 일 이런 일들이 많아요. 61세에서 65세 정치를 하려면 상관이 강해야 되고 시의원으로서 이럴 수도 있어요. 본인은 시의원이 되면 나는 정치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시의원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명예직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인 관원이고 그 다음에 막상 하는 일은 별로 없고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정치의 꿈을 가졌다 해도 시의원 되면 막상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정치인으로서 살아갈 만한 그런 거리가 안 돼요. 그럼 편관은 정치인으로 살 수 있는 거는 아니냐라고 물어본다면 편관은 정치인으로서 사는 거는 아니에요. 정치인으로 산다 그러면 상관이 여전히 들어와야 돼요. 상관. 그런데 대운은 상관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시 정치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정치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역시 시의원도 못할 건 아니지만 그러면 해운을 보죠. 내년 운을 보죠. 내년이 갑오년이네요. 그럼 갑은 정인, 요거는 비견. 선거를 하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식신이 들어와야 돼요. 선거는 식신. 근데 내년이 식신운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여전히 싸울 일은 없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분은 연이 상관이니까 상관이 합이 걸려도 싸움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운이 들어온 거는 뭐냐면 5 자영 하나뿐이에요.
요거는 비견이고. 그래서 내년 역시 선거하는 운이 아니에요. 싸움을 하는 운이 아니에요. 내년 3월을 한번 볼게요. 내년 3월은 정유월이고요. 편제가 충이 들어왔으니까 이건 자리가 어디 들썩거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편인을 이제 정유월에 천간이 비견이고 지지가 편인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편인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의미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권한. 그러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이면 교장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견은 내가 그거를 남에게 주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내년 3월에 요 운을 해석하면 그만둘 거라 하는 거예요. 내 권한을 남한테 주다. 그 다음에 내 자리는 깨지다. 운은 얼마든지 내년에 뛰쳐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월운의 식신이, 삼합으로 3월에 식신이 걸렸네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이 얘기 나왔네요. 선거를 하려면 무조건 식신이 들어와야 된다고 했죠. 이게 내년 3월 운인데 선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자리를 깨트리고 내 권한을 타인에게 주고 나온다. 요 식신이 들어왔으니까 그럼 선거의 일이 보인 거예요. 5월달로 가볼게요. 오메. 식신이 들어왔네요. 내년 5월이 기사월인데요. 식신, 겁재, 식신, 삼합. 그 다음에 이건 정관이요. 정관이 충이 걸렸네요. 진짜로 식신운이 들어왔네요. 선거 하겠네요. 싸우겠네요. 이분이 식신이 여기에도 하나 있어요. 지장간에. 이게 해인데 해는 기갑임이잖아요. 그래서 식신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싸울 거라 그런 뜻이에요. 싸우겠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싸우겠다. 나는 싸우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식신이 또 들어왔어요. 이것도 역시 나는 싸우겠다. 이건 싸울 일을 말해요. 싸울 일이 생겨나다. 그런 뜻이에요. 생겨나다. 내년 5월에 선거 치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자체 가지고 그러면은 당선되느냐 마느냐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싸우는 거잖아요. 선거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싸우고 떨어진 거예요. 이긴 사람은 싸우고 당선이 된 거고. 그럼 당선 여부는 아까 정인운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편제. 편제는 내가 싸움터를 말해요. 나 어디서 싸운다. 싸움은 반드시 싸움터에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 편제가 싸움터가 되는 거고, 정의는 그곳 사람들, 싸움을 하는 그 지역구를 말해요. 지역구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다. 이게 당첨을 말하죠. 당첨. 그래서 편제하고 정인이 들어와야 돼요. 합으로. 볼게요. 뭐가 걸렸죠? 정인 들어온 거 없죠. 그 다음에 편제는 여기 들어왔어요. 요게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전쟁터에서 지장간 요게 지금 서울시라는 전쟁터고, 요 식신이 싸울 일이 들어왔다. 여기서 싸울 일이 들어왔다. 그러고 나는
요 연결은 나는 싸울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기려면 정인이 들어오거나 이쪽으로 정인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쪽에 정인이 있다면 정인이 합이 걸려야 돼요. 그런데 정인이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운 이걸 봐야 돼요. 그런데 충이에요. 정인이 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결과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해운을 보면 이건 해운이에요. 해운이 정인이 합을 정인이 연결됐어요. 이거는 뭐냐면 당선 여부를 말한다. 를 말할 수 있느냐. 이 정인이 당선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해운에서. 6월달 운을 한번 보죠. 정제가 들어왔네요. 정제. 이 정제라는 건 뭐냐면 내 일자리가 하나 생겼다 그런 뜻이에요. 일자리를 왜 생기겠어요? 당선이 됐으니까 일자리가 생기겠죠? 그러면 5월 운에서 정관이 충이어도 정관이 충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관운이 깨진다든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선 최종 판정은 당선이라고 판정을 내려야 돼요. 최종 판정은 왜 최종 판정을 당선이라고 내리냐고 보냐면 해운에서 정인이 들어왔어요. 얘가 무서운 거예요. 해운의 정인이. 이게 이렇게 연결되면 내가 인정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해운에서 이 비견은 그러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다 그런 뜻이고 5월 달에 이거는 내가 싸울 거다 그러고 이 정관의 충은 그럼 무엇인가 라는 거죠. 이 정관의 충은 뭐냐면 그 공로를 내가 혼자 차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정관은 함께 싸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정관이 충이 지지에서 정관이 충이 걸렸다고 해가지고 내가 관운이 반드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 지지에서 정관이 충이면 내 명령권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 70%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명령권이나 직책이 떨어지거든요. 남자일 경우에. 여자 같으면은 남자친구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여자도 역시 내가 어떤 명령권이 있었다 그러면 명령권의 손상을 받는데 30%는 오히려 명령권을 얻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명령권을 얻는데 대신 권한을 명령권을 나 혼자 독차지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싸울 일이 있어가지고 정관이 충이 걸리면 이거는 뭐냐면 공로를 나 혼자 독차지하지 못했다. 요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관이 충일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싸울 일에 관해서 본다 하면 이 공로를 내가 혼자 독차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책이나 명령권의 손상을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당선된다고 봐요. 네, 시간이 지금 이제 14분인데요.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질문이 있으면은요, 전화 주세요. 제가 뭐 자리를 이렇게 벗어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요. 예, 아까 엉뚱한 사주를 풀어서 죄송해요. 52년생을 62년생으로 놓고 풀었어요. 아.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까 다달이 주의할 점, 공천은 언제 가능한가요? 3월 달에 이제 자리가 깨지잖아요. 그만두시겠죠. 식신이 나왔으니까 이건 선거 때문에 선거하려고 자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천은 언제 되느냐? 공천은 당첨이에요. 당첨운이에요. 당첨운. 당첨운. 이거 내가 뽑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 지원자가 있잖아요. 여러 지원자 중에서 내가 당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첨운이에요. 그러면 정인이에요. 정인운이 들어올 때 내가 공천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볼게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으면 무소속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3월 달에 지금 이제 선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사표를 내는데 정인이 여기도 들어왔어요.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3월 달에 공천이 바로 된다는 뜻이에요. 한번 4월 달 볼게요. 4월 달에는 없죠. 공천이 내년 3월에 같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3월 달에
공천도 3월 달에 이루어지고 내가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3월 달에 이루어지고 2월 달에도 정인운이 들어왔는데 이 정인운이 공천인가 공천을 먼저 받는 건가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월 달에 공천 작업이 시작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상관이라는 게 2월 달에 삼합의 상관이라는 게 요게 이제 정치력을 발휘하는 거를 말해요. 정치력. 나쁘게 말하면 이게 이제 당쟁 같은 거 있죠. 당쟁. 정치인들끼리 왜 암투 벌리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심할 거 아니에요. 정치와 관련이 되니까 서로 누가 됐네. 뭐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눈치 엄청나게 볼 거 아니에요. 공천될 때. 그리고 암투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공천 심사가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암투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거를 할 거라는 뜻이에요. 2월 달이. 그 다음에 그래서 공천이 되는 거는 3월이에요. 제가 볼 때. 3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 공천이 돼서 내가 그 자리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 심사가 2월 달에 있을 거고 3월 달에 발표가 나면서 내가 직장을 그만둘 거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면 4월 달로 가보면 이거는 이제 작전 짜는 거예요. 요건 작전 짜는 거예요. 이제 선거에 대비해 가지고 작전 짜는 걸 말해요. 이 상관이라는 건. 작전은 상관이에요. 작전. 싸움은 식신이에요. 근데 싸우기 위해서 작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작전은 상관이에요. 그래서 내년 4월에 이게 상관이 걸렸잖아요. 운에서 위아래로. 이때 작전을 많이 짤 거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싸우는 거는 5월 달에 싸울 거고. 이게 이제 선거가 5월 운에 선거를 하고 이게 6월 6일 전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이때 이게 선거 운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 지금 보면 주의할 건 없어요. 운 좋아요. 그럼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전화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이 사주는 선생님의 사주는 아니에요. 선생님의 사주가 아니고 원래 정치인의 사주예요. 원래가 정치인의 사주예요. 원래가. 그런데 이 초년에 선생님의 운이 들어온 거예요. 초년에. 즉 이제 초등학교 11살부터 이 사주를 내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사주는 원래 정치인의 사주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정치인이라는 게 뚜렷한 기술이 있거나 재주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정치인은.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 말할 거는 없고 원래 이렇게 정치인이라고 그러면 뚜렷한 기술이나 뚜렷한 직업을 가진 거는 아니에요. 정치인이라는 게. 그래서 이 사주는 천간에 편재가 있고 겁재가 있고 정관이 있고 이것들이 모두 뚜렷한 재능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가 아니면 할 거 없어요. 사실은 이 사주가. 왜 그러냐면 또 상관이 연에 있기 때문에 요게 있으면은 이제
뭘 조사하고 검사하고 이렇게 또는 암투 벌리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딱 정치인이 잘 맞는 사주예요. 특히 여당 쪽. 이 사주는 여당 쪽으로 나갈 건데 정치인이 잘 맞아요. 그런데 초년에 식신운이 11살부터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11살부터 굉장히 얘가 학생일 때 촉망받는 학생이었다는 뜻이에요. 촉망받는 학생.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학생들한테 인기 많고 남자들한테도 쫌팽이가 아니고 쫌팽이가 아니죠. 하여튼 이렇게 상당히 활달하고 촉망받는 기대주였다. 그런 뜻, 유망주였다는 뜻이에요. 유망주.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이 식상운이 한편으로는 아이들과 관련된 운이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운이, 식상운이 선생님으로 이끈 거예요. 정치인으로 이끌지 않고. 사실은 그럼 이 운이 정치인으로 이끌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26살 때 이 식신운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운. 그런데 정관은 투쟁을 하지 않거든요. 이 사주가 정관이잖아요. 그래서 정관은 원래 투쟁을 하지 않아요. 관료로 나가야 돼요. 그냥 얌전하게. 그런데 투쟁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엇박자가 난 거예요. 만약에 이 정관, 여기가 정관이 아니고 평관이었다면 이때 정치로 뛰어들었을 거예요. 데모하면서. 왜 야당 국회의원들 학생운동 막 하고 그러던 출신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럴 수 있는 운인 거예요. 요 학창시절에 막 학생운동하고 막 데모하고. 그러려면 여기가 평관이었다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관이기 때문에 데모를 안 해요. 관료로 빠져야 돼요. 그런데 식신이니까 관료로 이게 데모를 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으로 빠진 거예요. 얘가 26살에 요 식신운이 선생님으로 빠지게 만든 운인 거예요. 요 연이 평관이었다면 학생운동하는 정치인으로 빠졌을 거고, 그러다가 말년에 다 늦게 본래 자기의 그 정치인으로서의 사주대로 인생이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만약에 이제 시의원이 됐을 경우에 좀 어떻겠느냐. 그러면 수운이잖아요. 수운이니까 이거는 어떤 요 자운은 기획을 말해요. 기획. 그래서 뭐 기획하는 일 같은 거를 하거나 아니면 회계, 격리 이런 쪽에 좀 일을 할 거예요. 만약에 시의원으로서 일을 한다면 교육 분야이기보다 회계나 격리 그런 거를 감시하는 쪽, 예산 감시 같은 거 주로 하는 일이 시의원이 예산 감시죠. 그런 일을 많이 할 거라는 거예요. 교육보다도 예산 감시 쪽 일을 한다면. 그리고 요 상관이라는 게 이게 감시하는 역할을 해요. 상관이. 그래서 사주에 요 상관이 요 자리에 있으면, 그러니까 지지에 있든 천간에 있든 상관은 감시하는 일을 잘 하는데, 특히 연지에 있으면 이 자리는 국가 관련의 자리예요. 그래서 국가 관련의 일을 한다 그러면 뭔가를 감시하는 일을 할 거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된다면,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된다면 회계 감시 같은 거 하겠죠. 교육분과에서 일할 사주는 아니에요. 예, 또 뭐 궁금한 거가 없으면 다른 사주, 풀이할 사주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니면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되고요. 다른 사주. 여기 이 사주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게 없다면 다른 사주. 아직 이제 시간 또 풀어야죠. 또 풀사주. 알려주세요. 풀사주 채팅창에다 생년월일을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주에 관한 그러니까 사주에 관한 다른 질문이라도 괜찮아요. 네. 이게 아니네. 네. 요 사주에 대한 이제 매매수와 이사수에 관해서 풀이를 해볼게요. 칠판을 보죠. 일단 먼저 보시고 계세요. 갑자일주요? 갑진일주 아니에요? 57년 7월 5일. 갑진일주인데요? 갑자일주가 아니라. 여보세요? 전화 주세요. 확인을 할게요. 만세력으로 57년 음력 7월 5일. 갑진일주 맞는데요. 아, 25. 네. 네. 이거네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사주죠. 이런 사주에 이제 매매수와 이사수. 실판을 볼게요. 이제 매매와 이제 이사의 문제. 우선 매매와 이사의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게 편재죠. 편재. 또는 뭐 집이라고 하면 정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내가 이런 것에 관한 것을 성사시키는 게 뭐냐면 비겁이죠. 그래서 비겁이 합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것에 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만약에 비겁이 충이다. 그럼 이루어지지 않아요. 요게 중요해요. 육친에서 요 극하는, 그러니까 사주로 무언가 운을 보려면 내가 바라는 것을 우선 육친으로 뽑아야 돼요. 이게 육친으로 뭐에 관한 일인가? 이거부터 우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까 선거가 식신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몰라요. 일반 역학에서는 이 선거가 식신의 일인지 몰라요. 일반 기존의 사주학에서는. 그래서 기존의 사주학의 문제가 뭐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사람한테.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사주학이다 보면 이런 육친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주학의 육친론을 깊이 이해하시면 이게 무슨 일이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내가 바라는 일이 있으면 그게 육친으로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거를 성사시켜 주는 게 뭔가를 또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매 이사는 비겁이 합과 충이 들었는지가 중요해요. 물론 이제 천간과 지장간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매매와 이사를 본다 그러면 여기 이사준 여기가 이제 편제네요. 편제. 이 편제가 이분은 여기 이제 지장간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무가. 그럼 요거에 관한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천간에 편제가 있고 지장간에 편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처분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처분권 있음. 즉 사주가 이렇게 처분권이 있으면 부동산에 관한 매매는 기본적으로 잘 된다 그런 뜻이에요. 부동산 처분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기본적으로는 매매가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매매 때문에 내가 속상할 일은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내가 사무실 내고 사무실 닫고 또 집 사고 팔고 이런 일들은 잘 돼요. 그런데 이제 올해 운을 볼게요. 올해 운이 이제 계산년이죠. 계산은 정인이고 이건 식신이죠. 그런데 올해 무게 합이에요. 여기 합이 걸렸어요. 우리 계산년에 무게 합해서 병을 이루려고 무게 합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식신이고요. 그러니까 식신하려고 무와 개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합이 걸렸어요. 요 개 때문에 여기 합이 걸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부동산에 관한 일이 있을 거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하려고 식신하려고. 식신은 예의 의미겠죠. 예의. 그래서 요거는 약이나 독에 관한 일. 왜 얘 때문에 매매를 하려고 하는지 일단 그거는 이제 나중에 파악을 해볼 문제고. 근데 올해 빌딩을 지었어요 이 사주가요. 근데 그러면 지은 빌딩을 매매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그 다음에 삼합으로 축운이 왔네요. 여기 이제 정제, 유,
이거를, 자, 뭐를 만들다. 영어로는 이제 build예요. build. 뭐를 만들다라는 운이 뭐냐면 정인이에요. 정인의 의미가 뭐를 만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인이 뭐를 만든 거예요. 만들다. 그래서 빌딩을 지을 수 있는 운인 거예요. 이 정인이. 그래서 올해 빌딩을 지었다 하는 뜻이에요. 정인 때문에. 그러면 짓고 나서는 이제 분양을 한다든지 뭐 팔든지 뭐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해요. 뭐냐면 이게 왜 병화냐? 무게가 병으로 연결이 됐는데 이 병화하려고 무와 개가 만났다는데 이게 그러면 혹시 병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건물을 병원으로 좀 본인은 병원으로 분양을 하고 싶다든지 병원 건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런 건 없나요? 병원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빌딩을 분양을 병원에다가 분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없었나요? 아, 커피숍하고 원룸이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의미예요. 병원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게 이제 목표가 돼야 돼요. 천간합의 목표예요. 목표나 원인. 커피숍하고 원룸. 이거는 뭔가 이게 이유가 뭔지는 이건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올해 빌딩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주에 있는 집을 팔려고 내놨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언제 팔리는가 하는 거죠. 요게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 정제라는 건 집이에요. 이거는 이제 상가나 부동산이 아니고요. 그러면 집의 일이 삼합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까 부동산이 이제 재성이잖아요. 정제나 편제. 이거를 성사시키는 게 비겁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비겁의 합을 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사주가 비겁이 없네요. 이사주가 비겁이 없어요. 잘 안 돼요. 이러면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러면 언제 팔리냐면 비겁이 들어올 때. 비겁이 언제 들어오나를 보죠. 일단 지금 이제 지금 11월이에요. 비겁이 여기 있네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집에 대해서 뭐를 해볼 거다 하는 거죠. 이게 매매는 아니에요. 이거는 완성을 지금 한 거예요. 요번 달에 지금 이제 한 거예요. 이번 달에 건물을 완성한 건가요? 네. 이렇게 비견이 들어오면 안 되고, 여기는 이제 이쪽에는 어차피 비견이 없잖아요. 네. 여기는 원래 이제 집에 대한 매매는
비겁이 합을 걸어줘야지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이쪽에는 어차피 비겁이 없어요. 이 구간에는. 그러면은 어디로 와야 되냐면 여기나 여기로 비겁이 와야 돼요. 그래야 매매가 이루어질 거예요. 매매는. 그러면 12월 1위로 왔어요. 근데 1위로 오면은 안 되고요. 밑으로 와야 돼요. 왜냐면 이 사주는 뿌리가 없어서 뿌리로 갑이 내려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뿌리로 갑이. 내년으로, 천상 내년으로. 내년 2월달. 내년 2월달에 이 갑이라는 글자가 뿌리로 내려가잖아요. 이러면 칠판을 보죠. 우선 이거에 대한, 이 사주에 대한, 기본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렇게, 일간이 없는 사주. 비겁이 없는 사주. 일간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아예 비견 겁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주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혼자서 뭘 못해요. 혼자 뭘 못하다. 그러면 누군가 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도와야 한다. 이렇게 비겁이 뿌리를 못 내리는 사주는 일간이 아예 없고, 그러니까 일간이 뿌리를 못 내리고 비겁이 아예 없는 사주는 혼자서 뭘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비서를 둬요. 비서나 조력자를 두는데 이 비서나 조력자가 회사의 사장이라고 그러면 비서가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친구나 가족이나 누구 한 명이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도와줄 거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뿌리가 내렸을 때 비로소 재성에 대한 처분권이 들어와요. 이렇게 갑이 뿌리를 내릴 때 이게 이제 비견이잖아요. 이럴 때 재성에 대한 변동이 일어나요. 변동. 재성. 왜냐하면 비겁이라는 것은 재성을 성사시키는 거예요.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재성에 대한 변동이 일어나요.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부동산이나 집이나 직장이나 뭐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이런 사주는. 그래서 직장을 옮기는 경우도 일어나고, 이게 남자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자 이제 청년이에요. 이제 학교는 졸업했는데 여태 놀고 있다. 그러면 언제 취업돼요? 그러면 지장간으로 이렇게 비견이 내려올 때 재성에 대한 변동이 일어나니까 이때 취업이 된다든지 또 이직도 해요. 요럴 때 변동이 일어나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직도 되고, 또 부동산에 대한 매매도 일어나요. 요럴 때. 아까 완성됐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제 올해 11월에 요 사주를 보면 요번 11월에 이렇게 비견이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11월분에 이게 변동이 일어났는데 완성이라는 변동인 거예요. 이게 요거는 완성도 하나의 변동이에요. 하여튼 뭔가 변화가, 뭔가 일이 일어나요. 재성에 관해서. 이게 집일 수도 있고 사무실이나 이런 상가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온 거 보고 혹시 완성된 게 아닌가 제가 이렇게 바로 생각이 든 거예요. 완성도 하나의 변동이니까. 그럼 매매는 언제 일어나겠냐면 또 이렇게 들어올 때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 보면 이거는 을은 안 돼요. 뿌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천간에만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처분권이 없어요. 그래서 또 1월 달로 넘어가도 안 되고, 그러면 천상 내년 2014년에 2월 달을 보니까 2월 달에 갑이 뿌리를 내렸어요.
요때 그러면 매매가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요때 내년 2월 집의 매매는 내년 2월이라고 봐요. 그리고 요 편제가 생겼잖아요. 이거는 이제 새로운 땅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이 이사갈 집이겠죠. 그런데 이 집은 정제가 아니라 편제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임시로 살 집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내가 요번에 이제 집을 내놨는데 새로운 집으로 갈 곳은 내가 장기간의 계획으로 오랫동안 머물 집이 아니고 임시 거처. 일단 좀 임시로 내가 집을 팔고 임시로 거처를 옮길 그럴 자리라 그런 뜻인 거예요. 또는 내가 건물을 지었는데 빌딩을 지었는데 빌딩에 대한 매매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매매는 아니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매매를 하면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빌딩을 팔았으니까 건물 짓고 그러면 겁재가 들어와야 돼요. 겁재가 아예 판다 그러면 이럴 때 이게 진짜 그런 운이네요. 내년 3월은 비견도 들어오고 겁재도 들어왔잖아요. 이럴 때 내가 직장의 이 상가 아니 건물의 부동산에 대한 변동을 일으키고 돈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큰 매매인 거예요. 진짜 매매. 이거는 아마 돈이 되는 매매니까 이 겁재가 들어오면 돈이 된다는 거니까 아마 이거는 내가 이제 상가를 통째로 팔거나 아예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럴 일이라고 봐요. 요거는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안 되겠느냐 따져본다면 이번 달이고 일단 이 겁재는 어디 써먹을 거냐. 근데 이렇게 뿌리가 없으면 이건 내가 처분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일단 상가 지금 분양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커피숍과 원룸인데 그 분양에 대한 거는 이거는 가능해요. 요 운으로. 즉 12월 달에 내가 그 상가 요 편제니까 이거는 상가죠. 내가 지은 건물 상가로서의 임대 요거는 가능해요.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매매가 아니에요. 이거는. 매매라고 그러면 내가 뿌리가 내려야 되는 건데 매매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주인인 거에는 변함이 없고 단지 매매가 아니라 내가 그냥 임대만 주는 거죠. 이런 거는 진짜 뿌리가 내려야 돼요. 이렇게 뿌리가 내려야 내년에 2월달 이렇게 뿌리가 내려야 처분 권한이에요. 처분이라는 게 매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는 처분이 아니니까 그냥 임대 수익만 올리는 거고 이렇게 매매는 진짜로 처분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게 이렇게 뿌리가 내렸을 때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주에 있는 집이 언제 팔리냐를 물어본다면 내년 2월달 또는 3월달 아마 같은 문제일 것 같아요. 요때. 그러니까 요때 계약이 된다든지 계약은 아니죠. 계약은 운이 와야 계약이 되는 건데 편인 운이 걸리지는 않았으니까 요때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팔리는 것 같은 2월 달에 팔릴 거고 3월 달에 겁재가 아마 돈을 받는 문제일 거예요. 아마 중도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잔금 이 문제일 거예요. 요 겁재가. 요거는 이제 완전한 처분권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상관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그 장소를 뜨다 그런 뜻이에요. 상관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한 매매가 되겠죠. 궁금한 거.
뭐 또 다른 궁금한 거는 안 계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뭐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하시고요.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